오늘은 외단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결론은 외단열입니다. 보는 것처럼 건물 바깥에 단열재가 붙게 되면 실내 온도가 거의 20도 가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단열 성능도 0.1까지 떨어지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 외단열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장점은 일단 실내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결로 곰팡이 발생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고요. 콘크리트에서 생기는 축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크리트가 온도가 거의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수명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번에 한번 비교했던 것처럼 내단열하고 외단열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두 가지의 차이는 단열재의 위치가 건물 내부에 있냐 건물 바깥에 있냐 차이밖에 없는데, 보시면 건물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최저 온도가 7.1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물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최저 온도가 17.9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단열이 좋은 겁니다. 뿐만 아니고 단열 성능도 내단열을 하게 되면 슬라브에서 발생하는 열교가 심해서 전체 성능이 0.3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물 바깥으로 단열재가 나가게 되면 슬라브에 생기는 열교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열갈률이 0.1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단열과 외단열은 그 수준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외단열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단열재 두께별로 모델링을 해볼 건데 50mm부터 150mm, 200mm부터 300mm, 50mm 단위로 300mm까지 단열재를 증가시켜서 전열 해설을 해보면 모든 두께에서 실내 온도가 12.6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단열은 100mm만 제대로 해도 모서리 온도가 14.6도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단을 해야 되는 거고, 200mm만 해도 충분히 좋은 실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표로 보시면 50mm부터 300mm까지 단성을 쭉 높여보면 실제 계획했던 열관율과 실제 열관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저 온도도 11.2도, 100mm만 하더라도 12.6도보다 높기 때문에 100mm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중부지방 외벽 열관율이 0.15 이하니까 외단열 200mm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고, 이때 최저 온도도 거의 17도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외단열이 상당히 좋고요. 외단열이 좋은 점은 계획했던 성능과 실제 나오는 성능이 아주 유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계획했던 성능과 실제 성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외단열을 해야 된다 설명드릴 수 있고, 단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외단열, 양단열, 내단열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모두 단열재 두께는 동일합니다. 비드법 2종3호 200mm를 사용할 경우에 법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성능을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 전열 해석을 해보면 외단열일 때는 0.14, 그리고 실내 최저 온도도 거의 16.9도, 가장 성능이 우수합니다. 근데 양단을 하게 되면 0.195로 떨어지고, 내단을 할 때는 열교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0.377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콘크리트 중간에 단열재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 저희 경험을 해보면 주거용으로는 너무나 가격이 비싸져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단열, 양단열, 내단열 다 비교해봤지만 결론은 외단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